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비트코인, 그 중에서 하면서 돈 버는 게임인 P2E 게임들을 소개해보게 된 아마토입니다. 이번 시간은 본격적인 P2E 게임을 해보기 전에 P2E에 관한 생각과 우리가 알게 모르게 게임과 맞닿아 있던 세상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P2E, P2E는 Play to Earn, 즉 해보고 돈 번다는 뜻입니다. 이 중 P2E 게임은 게임을 플레이해서 돈을 버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게임들을 말하는데요. 이 게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아이템이나 캐릭터들의 NFT가 붙음으로써 아이템과 캐릭터의 가치가 붙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P2E 게임들은 게임이면서 코인의 특성도 지니게 되는데요. P2E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으니까 우리가 게임과 알게 모르게 맞닿아 있는 현실 사례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게임과 맞닿은 현실을 언급한다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게임은 바로 와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인데요. 이 사건의 여파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 사건 이후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전염병이나 팬데믹 현상 연구를 할 때 블리자드사에게 당시 자료를 달라며 머리를 조아려야 했을 정도죠. 그 사건을 자세히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이 일러스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건 블리자드 소속 일러스트레이터인 웨이 왕이 그린 하카르라는 몬스터입니다. 이 녀석을 보시면 아 하고 바로 알아차리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바로 오염된 피 사건입니다. 이 사건 당시 와우의 서버 상황이 오늘날 코로나 초기랑 너무 유사해서 코로나 시국 당시에 이 사건을 언급하며 현 상황 해결하려고 당시 사건 연구한 이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이 코로나랑 유사한 것이 이 사건의 시작이 사람이 아닌 동물이 원인이라는 점도 비슷합니다. 코로나가 바악지로 시작된 것처럼 오염된 피 사건도 하카르의 피가 당시 레이드에 참여한 캐릭터의 어느 펫에서 감염되면서 서버 전체로 번지면서 팬데믹 현상이 벌어지는 등 발생 과정과 그 이후 초창기 상황들이 코로나 초기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하카르 오염된 피 사건은 당시 팬데믹의 심각성에 블리자드사가 패치를 시켜 리부트시켜 겨우 종결된 반면 코로나 시국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고 여러 변수들로 인해 후유증을 지금도 앓고 있다는 게 제일 큰 차이점입니다. 하카르 오염된 피 같은 사건들도 있었지만 게임계에서도 우리 현실과 다르지 않은 게임과 현실의 경계가 희미한 아주 스케일이 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 사건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게임을 넘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이버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건, 2부의 BR5RB 항성대전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생소하고 이런 게 있었어 하지만 이 사건 직후 BBC가 대서특필할 정도로 정신나간 피해액으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심지어 이 사건을 사이버 2차 대전이라고 부를 정도죠. 동원 인력과 사상자 규모에선 이 사건은 아득히 넘어서는 사건이 하나 있지만 경제적 피해액으로 따지면 압도적 넘버원이 지금 설명하려는 BR5RB 항성대전입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정말로 어이가 없는데요. 일단 그 실수를 말하기 전 2부라는 게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부는 아이슬란드에서 만든 온라인 오픈월드 게임입니다. 2부는 역사상 가장 높은 자유도를 지닌 오픈월드 게임인데요. 이 게임을 플레이해본 사람들은 이 게임을 이렇게 말합니다. P2E의 종착역 같은 게임이라고 말이죠. 여기선 영토 확장과 영토에서 세금을 내는 등 오늘날 현실과 똑같은 모습들을 보여줄 정도로 아주 극한의 오픈월드를 보여주는데요. 이번 사건의 발단은 바로 세금 문제였습니다. 바로 전쟁이 일어난 BR5RB 지역이 당시 세금 관리자의 세금 미납으로 주인 없는 땅이 되어버리자마자 이걸 계기로 당시 전쟁 후 소강 상태가 한창이던 N3PL 연합군과 CFC 러시아 연합군이 양측 최대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투가 바로 BR5RB 대전입니다. 당시 주인 없는 땅이 된 BR5RB는 N3PL 연합의 병참 기지였고 당시 주인 없는 땅이 된 BR5RB 지역이 레인포스 타이머라는 특수 방어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상태였는데 이걸 CFC의 스파이가 CFC에 바로 연락해서 CFC가 BR5RB를 점령해버립니다. 물자를 다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N3 연합은 이를 탈환하기 위해 공격을 감해 CFC 역시 이들을 막기 위해 방어전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렇게 서로가 전멸할 각오를 건 대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전투는 무려 21시간이나 벌어졌고 전투 결과 N3 연합의 일방적인 패전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 전투는 N3 연합은 와해 직전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이 전투의 진짜 결과는 당시 전투에 참여한 참여 인원 규모와 피해 금액 규모인데요. 이 전투에서 무려 7,500여 명이 참여했고 참여한 회사만도 717개, 55개 게임 내 길드들이 참여한 정말 후덜다는 규모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제일 큰 하이라이트는 바로 피해 액수인데요. 이 전투에서만 게임 내 화폐인 11조 이스크 하나로 환전 시 당시 기준 3억 5천만 원의 피해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해당 전투가 벌어진 BR5RB는
해당 전투의 잔해들 연구 보존시켜 중립지대화시켜 전투에 대한 교훈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아까 설명드린 오염된 빛처럼 아이슬란드를 비롯 서구권에서 활발하게 논문 및 연구가 되었으며 한국의 바치 해방 전투처럼 사이버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중요한 사건들 중 하나로 거론됩니다. 그 외에도 바치 해방 전투와 같은 여러 대형 사건들도 있지만 위의 두 사건들이 P2E와 같은 사회와 게임이 밀접한 세상이라는 걸 알려드리기 좋은 사례인 것 같아 이렇게 소개해봅니다. 앞으로 P2E 컨텐츠 게임들을 소개하며 어떤 게임이며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을 기대해주세요. 다음에 또 봐요.